자, 다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갈 거고, 문제. 복잡한 상속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하고 이 방법이 좋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고 있는 문제인데, 얘는 그냥 문제 부분만 잘라서 현재 코드에다가 넣고 진행을 좀 할게요. 그리고 이거 할 때 구성 방식 말고 아까 전에 고무 투 오리가 고무 오리를 상속받았던 그 시점으로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만.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게 복잡한 상속의 개념이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계까지만 봤을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복잡한 상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인데 아직은 괜찮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문제가 생기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상황 가정을 하나 할 거예요. 로보돌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낼 거고요. 이 로보돌이라는 녀석한테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얘는 로보돌이는 날 수 있다. 날다만 가지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네. 날다, 수영하다, 뭐 이런 메서드를 같이 접목을 시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음 문제에 나오고 있는 건데, 그냥 이 상황을 놓고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직 괜찮은 수준은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자, 얘가 지금 복잡한 상속을 써도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청둥오리, 흰오리, 고무오리, 고무투오리, 로보도리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날다랑 수용하다 메서드가 있어요. 실제 오리, 살아있는 오리류들은 날 수 있고 수영도 가능하겠죠. 흰오리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고무오리는 못 날고 물에 떠다녀야 돼요. 왜냐면 고무오리는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무투오리도 마찬가지. 근데 로보도리는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오리잖아요. 고무오리처럼 그냥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조형물이 아니라 로보도리는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녀석. 그래서 얘는 날 수 있는데 헤엄을 치지 못한대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전에 고무투 오리까지만 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런 로보도리가 생겨났을 때 이런 식으로 코드가 발전을 했을 때 이제 복잡한 상속이라는 개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 건데요. 자, 이거를 어거지로 복잡한 상속을 사용해서 어거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자, 아까 그렸던 그림을 비슷하게 하나 또 그릴 겁니다. 청둥, 흰, 고무, 고무투, 로보도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거고 여기가 이제 오리, 청둥오리, 흰오리, 고무오리, 고무투오리, 로보도리 이렇게 볼 건데 우리한테 이제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와 수용하다라고 하는 메서드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상속을 받고 있죠. 일단 여기까지만 그릴 거예요. 복잡한 상속 써볼 거니까. 자, 그러면 청둥오리와 흰오리는 얘네를 그냥 그대로 물려받아도 되죠. 날 수 있고 헤엄칠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근데 고무오리부터는 얘를 그대로 받지 못해요. 받아서 오버라이딩을 해야만 하죠. 우리가 날다를 나는 날 수 없어요 오버라이딩 해주고 헤엄치다를 저는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것처럼 고무투오리가 고무오리를 상속받게 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때 로보도리는 날아야 되고요. 떠다녀야 돼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얘는 누구를 상속받아야 돼요? 오리? 자, 오리를 상속받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얘가 오리를 상속받은 개념이다 라고 한번 보면 이만큼을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떠다닙니다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죠. 자, 그럼 떠다닙니다 오버라이딩 한 거 여기랑 겹치지 않나요? 자, 지금 고무토리아 물려받은 거니까 코드상 여기가 없겠지만 여기랑 겹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메서드의 중복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무오리를 한번 상속받아 볼까요? 로보도리가 그러니까 A/B 테스트 이런 걸 일단 떠나가지고 얘를 한번 상속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져와요. 근데 얘는 날아야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날다를 오버라이딩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 날다는 여기랑 겹치고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복잡한 상속이에요. 이 고무토리가 고무오리를 상속받게끔 하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보도리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지? 여기를 받아도 하나는 손해고 여기를 받아도 하나는 손해예요.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복잡한 상속의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구조를 짜는 거니까 이 정도지. 클래스 관계는 얼마든지 밑으로 파고 내려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JDK가 제공하는 여러 클래스들은 대부분 다 이 관계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어요, 이미. 자바라고 하는 이 언어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상속받습니다. 근데 아까 상속 여러 개 못 받는다 그랬죠. 얘는 이제 익스텐즈로 내려받는 상속의 개념과 조금 다른 느낌의 상속인데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모든 클래스의 꼭대기에 존재하는 애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개념이 나오겠지만 이 수업에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개념 얘는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상속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컴파일이 진행되는 시점에 JVM이라고 했던 자바 버추얼 머신 그 녀석이 모든 클래스한테 얘를 그냥 입혀버려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상속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까지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이거를 좀 어거지를 부리더라도 복잡한 상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를 놓고서 이 로보도리가 누구를 상속받아야 돼? 라고만 생각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해결 안 돼요. 중복을 아예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한 단계를 꽈보는 겁니다. 어떻게 꼬면 이게 가능할까요? 누가 뭐라고요? 어, 어, 어. 그렇죠. 맞아요. 저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완벽하게 정답인데 이게 복잡한 상속을 사용해서 억지를 부려서라도 이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얘가 로보도리가 오리를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이 녀석을 물려받겠죠? 지금 얘네는 상속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빼버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얘가 날 수 있지만 헤엄치지 못하니까 떠다녀야 되니까 오버라이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무오리한테 로보도리가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고무오리는 얘를 받겠죠? 얘를 받아서 날다만 저는 날 수 없어요로 재정의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고무토오리는 고무오리를 상속받으면 되죠. 이러면 얘는 이걸 가져갈 거니까 이거거든요. 이러면 메서드의 중복을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상속의 기능을 사용해서 메서드의 중복은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 이게 상당히 효율적인가? 그거는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이 관계를 코드로 옮겨 놓으면 여기는 로보도리가 없네요.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오리를 상속받게 만들어 줬고 여기도 이제 로보도리를 상속받게 해주고 여기는 고무오리 이렇게 둔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지금 방금 전에 그림 상황을 코드로 옮기면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자,
AC. 고무우리는 로보돌이다. 글쎄요. 글쎄요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틀린 말에 가깝죠? 고무우리는 로보돌이다? 틀렸어요. 관계성립 이상하죠? 근데 어거지로 상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해결이 됐죠. 단순히 메서드의 중복만 피하고자 상속을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꼬여버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복잡한 상속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에도 이 A/B 테스트 통과를 못했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쓰지 말자라고 했어요. 코드 재사용 안 해도 되니까 차라리 이런 관계면 하지 말자 했습니다. 이게 진짜 조금 더 쌓여 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갑자기 이쯤까지 가다가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빡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다시 다 돌아가야 돼요. 어쩌면 시작 전부터 손을 대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면서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막 엄청나게 직접 타이핑해서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웹 개발은 특히나 막 엄청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자바가 제공하는 이런 개념이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상 상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통과 안 됐는데 상속 쓴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본인이 어떤 고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게끔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상속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 말고, 이거 말고 우리가 어떤 방식을 쓰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일단 이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고무토리랑 로보도리는 상속을 일단 뺐어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방식이 가장 올바른 방식일까요? 우리가 1교시 때 배웠던 구성 방식을 사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밑에서도 어차피 써야 되니까 얘를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 원래 전역 변수, 인스턴스 변수는 만들자마자 이 자리에서 바로 초기화하는 거 좋은 방식이 아니라서 안 쓰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날다랑 사용하다가 별개의 메서드처럼 취급을 받을 거니까 얘는 그냥 오리만 상속을 받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럼 오버라이딩의 개념으로 활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주체는 이 녀석이 될 것이고 오버라이딩은 이 녀석이 하는 거고 그 구성 방식, 코드 재사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구성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로보도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건데 키보드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기서 날다 같은 경우는 고무오리한테 날다를 시킬 게 아니라 얘는 날아야 되죠? 근데 얘가 오리를 그냥 상속받으면 날다는 오버라이딩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러면 돼요. 이러면 코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원하는 대로 다 나와요. 출력 예시랑 비교해서 보시면 문제 자체에서 요구한 정답은 복잡한 상속을 쓰라고 했으니까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방금 전에 전자에서 보여드렸던 그 방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다? 그럼 이렇게 구성 방식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객체를 이 클래스 안쪽에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식. 이렇게 두 문제 다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 정답들은 다 올려드릴 거고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을 좀 배울 건데
자, 이런 걸 하나 해볼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클래스 만들어야 되죠. 자, 무기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많이 해본 거죠. 자, 근데 이게 아니라 자, 화면에 보이는 코드가 에러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타입이 달라서. 그리고 칼 클래스도 없죠. 객체 만들려면 결국엔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데 칼 클래스도 없고 타입도 달라요. 어떤 타입? 변수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과 실제로 넘겨주려고 하는 데이터의 타입이 다른 거죠. 얘는 이제 무기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에 무기 타입 리모컨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무기 리모컨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넘겨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칼객체 컨트롤하는 리모컨이죠. 자, 이게 말이 지금 안 돼요. 제가 변수에서 데이터 타입 말씀드릴 때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변수를 선언하는 당시에 사용하는 이 데이터 타입은요 진짜 그 누가 와도 이걸 어길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자바 내에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시점에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딱 지정을 했다면 우리가 이 타입을 직접적으로 타이핑해서 바꿔버리지 않는 이상 이 타입은 누가 와도 어길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 A무기라는 변수는 무기 타입의 리모컨만 가질 수 있다라고 정해진 거예요. 운명이 정해진 거고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위법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짓이 이 행동이 칼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넘기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또 모순되는 것 같죠? 방금 전까지 지금 이거 절대로 어길 수 없다. 그 누가 와도 어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겠대요. 자, 일단은 칼 클래스부터 만들어 볼게요. 칼 개체를 만들려면 칼 클래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타임 미스매치가 나옵니다. cannot convert from 칼 to 무기래요. 그러니까 칼은 무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코드가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칼은 무기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좀 말장난 같긴 하지만 칼이 무기면 이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근데 자, 칼이 무기다. 칼은 무기다. 우리 좀 전까지 AB 테스트 하지 않았나요? AB 테스트가 사람은 동물이다 했죠. 자, 지금 칼은 무기가 될 수 없어서 이게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칼은 무기다가 돼버리면 AB 테스트가 돼버리면 얘는 맞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자, 칼 클래스한테 무기 클래스를 상속받게 하면 얘는 에러가 사라집니다. 자, 이 행동은 이제 지금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자바한테 약간 눈속임처럼 알려준 겁니다. 야, 자바야, 칼은 무기야. 괜찮아. 이거 해도 돼. 라고 알려준 개념이에요. 지금 배우고 계시는 이 내용이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에 관련된 내용인데 캐스팅이라고 하는 건 형변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변환. 근데 이제 형변환은 또 뭐냐? 그냥 말 그대로 형태를 데이터의 형태를 변환시키겠다. 변환시키는 행위. 이게 형변환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형변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제가
int 타입의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어놨고 더블 타입의 b라는 변수에 15.0이라는 값, 이거 0 좀 그러니까 3이라고 해주시죠. 이렇게 값을 넣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b를 불러다 놓고요. 나 재할당할 거야. 너 값 바꿀 거야. 가만히 있어봐. 해놓고 여기다가 a를 넣어주려고 하면 얘는 에러가 날까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드 주석 풀면 에러가 날까요? 왜? 타입이 안 맞으니까 얘는 에러가 안 나요. 그리고 실제로 출력을 했을 때 b라는 애를 출력을 하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이거? 10.0이 나와요. 얘는 10.0이 나옵니다. 근데 a는 분명히 10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b라는 변수한테 이 10이라는 값, 컴퓨터가 연산하는 과정을 보면 얘가 지금 10으로 치환됐을 거고 이 10이라는 애가 b라는 애한테 들어갔을 거고 그 b라는 애가 갖고 있는 값을 또 출력하겠다 했으니까 얘가 10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10.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네, 자바가 오토캐스팅을 한 결과예요. 오토캐스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동 형변환을 의미합니다. 자바가 봤을 때 지금 이 방식에서의 형태 변화는 값을 잃어버릴 일이 절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값을 잃어버린다는 행위가 뭐냐? 자, 정수 10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10.0과 완전히 동일한 애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거랑 이거는 다른 값이라고 했죠. 그렇죠? 전혀 다른 값입니다. 다르게 인지가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더블 타입의 b라는 변수한테 10이라고 하는 정수값을 넣으려고 하는 이 행위 속에서 이 10은 정수니까 더블 타입으로 들어가기 위hen 소수점이 생겨나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소수점이 생겨났을 때 원래 있던 10이라고 하는 값에 손상을 입는 건가요? 얘가 손해를 볼 건 없는 거예요. 10이라는 값을 유지하면서 소수점이 생겨났지만 이 10이라는 원래 갖고 있던 이 값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가 없다. 데이터적으로 손상될 일이 없다. 잃어버리는 값이 없다. 자바가 이렇게 판단하면 오토캐스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형태에 맞게끔 0을 붙였지만 원래의 값을 잃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얘가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 주석을 풀면 이 A한테 B를 넣는 이 녀석을 주석을 풀면 얘는 방금 전 상황처럼 해줄까요? 얘는 안 돼요. 에러가 납니다. 근데 왜 에러가 나는지 보면 얘는 타임 미스매치가 나와요. 더블은 인트가 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컴퓨터 입장 한번 볼게요. A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러면 지금 B라고 하는 애는 15.3이라는 값을 갖고 있었죠. 자, 이 15.3이라는 값을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녀석한테 넣어주려고 한 겁니다. 이 공간에다가. 자, 그러면 정수는 소수점 이 부분을 값으로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얘를 만약에 자동으로 형변환을 했다라고 하면 이 .3이라는 데이터가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3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갔대요. 그럼 자바가 판단할 때 이러는 거예요. 야, 이 .3이라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데이터가 손실됐잖아. 이건 말도 안 돼. 안 돼. 허용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형변환을 해주는 상황과 개발자가 수동으로 형변환을 해야 되는 상황, 이 두 상황의 차이는 자바가 데이터의 손실을 허용하는가 허용하지 않는가예요. 근데 이 녀석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컴파일 에러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데 제가 얘를 b라는 애 앞에다가 소괄호를 하나 열어주고 int라고 하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입력해줬더니 에러가 사라졌죠. 자, 이 출력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저는 지금 A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네, 15가 나와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3이라는 데이터를 잃어버린 상황이죠. 잃어버릴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바가 알아서 해주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다가 소괄호를 입력하고 적은 int라는 걸 적은 이 행위가 수동 형변환이에요. 개발자가 직접 이 데이터는 타입을 이렇게 바꿔 써도 괜찮아 라고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렇게 써주면 그래, 책임은 전적으로 개발자 너한테 있다. 난 네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해주는 거다. 데이터 만약에 손실돼서 뭔 일 벌어져도 날 원망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줍니다. 데이터가 손실될지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수동 형변환을 통해서 데이터를 상호작용시킬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자, 지금 수동 형변환을 막 배운 참인데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불림 타입에 C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 일단 true라는 값을 하나 넣어 놨습니다. 근데 A를 불러다 놓고 C를 A한테 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얘를 지금 형태를 int로 변환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C라는 애는 지금 값을 뭘 가지고 있어요? true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자리에 true가 남을 건데 이 true라는 값을 int로 형변환을 해서 야 자바야 괜찮아 이거 int로 써도 돼 라고 이렇게 수동 형변환을 하면 얘는 가능할까요? 얘는 안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수동 형변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개발자가 전적으로 보증을 서는 거니까 모든 책임이 개발자한테 있지만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환해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아무 상황이나 다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수동 형변환의 과정에서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 겁니다. true라는 값을 int로 형태를 변환시킨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 아예 불가능입니다. 얘는.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true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애초에 1과 0으로 판단을 한 후에 정수형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 말고 또 이런 것도 하나 볼 거예요. 자, 얘는 어떨까요? 제가 스트링, 문자열의 데이터 타입으로 C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 55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A 불러다 놓고요. C를 넣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냥 넣으면 타입 안 맞는다고 뭐라 하겠죠. 타입 미스매치 나올 겁니다. 스트링은 인트가 될 수 없어 라고 뭐라고 할 건데 제가 야 괜찮아. 이거 내가 보니까 문자열 그냥 쌍따옴표만 떼버리면 이거 숫자로 써도 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인트를 넣어준 거예요. 그럼 자바가 그래 네가 보증 섰다잉. 나는 네가 하라고 했으니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갈까요? 과연?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얘는 못 가요. 근데 못 가는데 못 가는 이유가 방금 전에 봤던 불린의 상황과는 달라요. 불린은 true라고 하는 값을 진짜로 정수로 변환시킬 수 없어서 안 되는 거였고요. 스트링 지금 이 상황은 int로 형태를 변환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괄호를 달아서 앞에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수동 형변환의 방식인데 문자열을 정수로 형태를 변환시킬 때에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을 써줘야 됩니다.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를 호출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호출할 때 C라고 하는 문자열의 값을
인자로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자, 우리가 배운 개념 다 나왔어요. 지금 저는 누구를 불러내고 있죠? 리모컨을 누르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이 인티저라고 하는 애는 변수예요? 얘는 클래스죠? 왜냐면 첫 글자 대문자고 이런 변수는 우린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 인티저라는 클래스 안에 파스인트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어떤 메서드겠어요? 스태틱이 붙어있는 클래스 메서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티저라는 클래스한테 바로 불러낸 거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 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는 JDK가 제공을 하는 클래스고요. 그래서 파스인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상황인데 문자열의 값 C라는 걸 인자로 그냥 넣어준 것 뿐이고 이렇게 메서드를 실행하면 얘를 정수로 변환시켜 줍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떨까요? 방금 전에는 55라고 하는 문자열이었는데 이번엔 ASD라는 진짜 문자예요. 이 상황에서 나 이거 정수로 형변환 해줘. 얘가 해줄 수 있을까요? 얘는 못합니다. 근데 못하는데 지금 컴파일 에러가 있어요? 없죠. 빨간색 X 없어요. 그럼 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해봤는데 안 되더라인 익셉션이 발생을 할 거란 얘긴데 이 녀석은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숫자 형태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D라는 문자는요, 이 쌍따옴표를 제거를 하더라도 이걸 빼도 숫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숫자로 어거지로 만든다고 해도 정수형 데이터 타입인 인트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숫자 형식이 맞지가 않는데? 라고 하는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다 된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자가 보존을 서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수동형 변환이에요. 근데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위험한 거 아시죠, 여러분? 현실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단어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비슷해요. 개발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형 변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내가 확실하게, 진짜 확실하게 이렇게 써야만 할 때 아니면 웬만하면 안 써요. 이 녀석을 잘못 썼다가 데이터를 손실해서 그 데이터가 정말 소중한 거였고 그것 때문에 내 프로그램이 망가지면 그거 다 누구 탓이에요? 개발자 탓이에요. 그래서 진짜 확실하게 꼭 써야만 해 하는 상황 아니면 쓰지 않는다. 근데 꼭 써야만 하는 상황들은 꽤나 많습니다. 이게 이제 형변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지금 이 기본적인 방식들 말고도 형태를 변환시킬 수 있는 방식들은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해요. 특히나 문자열 같은 경우 이 파스인트라고 하는 거, 이 녀석은 몇 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기본 자료형 타입 가지고 형태를 변환시키는 일들은 그렇게까지 다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수동형 변환을 좀 써야 되는 상황들은 보통 참조형 타입들에서도 꽤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상속을 통한 캐스팅 얘기를 마저 해볼게요. 자, 자바한테 알려준 거라고 했어요. 칼이 무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던 건데 칼은 무기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가능하게끔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제가 무기 클래스에다가 작동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작동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A 무기 변수를 불러다 놓고 점을 찍으면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다가 A 무기 놓고 점 찍으면 이 뒤에 작동 이거 메서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왜 될까요? 상속을 받았죠. 그럼 작동이라는 메서드는 여기에 있겠네요. 그럼 지금 이 A무기라고 하는 애가 이 칼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받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칼객체한테도 있으니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고요. 작동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자, A무기 변수를 불러다 놓고 리모컨을 누르면 이 100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쓸 수 있을까요? 백이 있어요? 없죠.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얘는 그냥 할게요. 지금 끊기도 좀 애매하니까. 자, 이 녀석을 보면 분명히 무기 타입의 A무기라는 변수한테 칼객체를 만들어 놓고 얘가 가지고 있는 디스를 복사해서 이렇게 넘겼다라는 개념인데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칼객체한테는 배기가 있는데 이 설계도 보고 칼객체 만들 거잖아요. 그럼 지금 칼객체, 순수하게 칼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내면 자, 이렇게 볼게요. new 칼이라고 하면 여기에 점 찍었을 때는 아니 뭐야 이거 당연히 배기랑 작동이랑 둘 다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작동은 물려받은 거고 배기는 얘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왜 도대체 이 녀석한테는 이게 없는 것인가. 자,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 코드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자, A무기죠. 변수예요. 이 녀석 타입 뭐라고요? 무기 타입이죠. 그리고 이 녀석 칼 객체입니다. 그죠? 칼 객체. 당연히 리모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변수가 없죠? 우리 칼 객체한테 지금 100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작동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칼 객체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변수는 따로 없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대로라면 이 녀석이 이렇게 복사가 돼서 이게 또로로록 연결이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맞았다면 이게 정말로 이 그림대로였다면 얘를 누르는데 얘를 못 쓸 이유가 없겠죠. 전혀 없어요. 근데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식은 캐스팅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캐스팅을 허용할 필요가 없었을 때, 그 말인즉슨 앞에 변수의 데이터 타입과 뒤에 연결되는 객체가 같은 타입일 때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상속을 통해서 자바한테 야 이거 괜찮아, 칼은 무기야 라고 알려줘서 어거지로 이 타입을 받아들인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리모컨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맞아요. 결국엔 넘겨주고자 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얘가 순수한 이 형태로 그대로 넘어오지 못하고요. 넘어오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변화가 어떤 개념이냐? 그거는 얘 때문이에요. 무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면 제가 아까 전에 절대로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다라고 했고요. 무조건 무기 타입의 리모컨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A 무기가 가지고 있는 해당 리모컨, 이 녀석은 칼 리모컨일까요? 무기 리모컨일까요?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이 A 무기라는 녀석의 타입은 뭐다? 무기다.
이렇게 타입을 정해놓으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무기 타입의 리모컨만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변수는 오로지 무기 타입, 오직 우리가 계속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오직 뭐 문자열 데이터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왔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오직 무기 리모컨만 받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칼 리모컨이 들어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변수가 갖고 있는, A 무기가 갖고 있는 리모컨은 무기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제가 칼 리모컨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넘어오지 못했다라고 했죠? 변화가 일어나서 무기 리모컨으로 바뀌어 들어온 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무기 리모컨이다 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며칠 됐는데 이거 문제가 뭐였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정리하는 서술형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볼까요? 메서드의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이거 아이고 자 여기 이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며칠 됐었어요 한지. 이 메서드의 두 가지 용도, 객체 만들 때 실제 기능을 할 것이고 리모컨을 만들 때 리모컨 버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버튼 역할 잘 보세요. 칼객체는 작동 메서드랑 배기 메서드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기 클래스로 만약에 무기 객체를 만들면 무기 객체는 배기가 있어요? 없죠. 얘는 작동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기 리모컨을 따졌을 때는 버튼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 있는 거예요. 작동이라고 하는 버튼 말고 배기 버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 리모컨은. 그쵸? 무기 타입에는 배기라는 메서드가 없으니까 리모컨 만들 때 버튼 역할을 못 해줄 거잖아요. 얘는 지금 버튼이 작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있는 리모컨 무슨 리모컨이라고요? 무기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작동밖에 버튼이 없어요. 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통해 이 칼이라고 하는 애가 무기 타입인 척하고 연결이 될 수는 있는데 이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타입, 이 리모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칼객체만 가지고 있는 이런 배기 같은 메서드들은 혹은 이런 얘가 가지고 있지 않은 변수들은 가져갈 수 없어요. 기능을. 그러니까 원래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축소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개념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사용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걸 통해 캐스팅을 허용시킨 뒤에 제한적인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 이제 우리가 A는 B야 라고 하는 걸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 캐스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칼은 무기다. 그래서 무기 타입의 변수에 칼 객체를 연결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 된 건데, 자, 칼은 자식 클래스고요. 무기는 부모 클래스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자식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혹은 메서드의 개수는 부모 클래스가 가진 메서드의 개수보다 적을 수 있을까요? 자식이 가진 메서드의 개수가 부모가 가진 메서드의 개수보다 작을 수 있는가? 절대로 안 되겠죠. 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물려받을 거니까. 그러면 이거 반대로 부모가 가진 메서드의 개수는 자식이 가진 메서드의 개수보다 작을 수 있는가? 이거는 맞죠. 가능하죠. 자식이 물려받은 걸 오버라이딩을 했고 안 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부모한테 물려받지 않은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자식이 가진 메서드는 부모가 가진 메서드보다
많거나 같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리모컨 버튼으로 볼게요. 자식은 버튼이 부모 리모컨보다 같거나 많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식이 부모인 척 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만 가지고 있는 그런 버튼들은 다 못 쓴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튼은 여기선 지금 편의상 메서드 가지고만 얘기를 했는데 변수 같은 것도 그대로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을 할 때 이게 캐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형태를 변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상속이라는 걸 통해서 자바가 자동으로 캐스팅을 해준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데이터의 손실이나 이런 거를 자바가 알고 있지만, 손실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상속을 해서 되는 거예요. 수동 형변환을 한 것처럼 그냥 자바가 알아서 무조건 다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자바야 내가 보증 설계를 한 겁니다. 괜찮아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물론 이것도 수동 형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 있으면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러면 이거 하나만 좀 예시로 봐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예상해 보실래요? 자, 헷갈릴 수 있어요. 예상한 결과가 이게 맞나요? 자, 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무기 클래스에 스트링 네임이 있는데 이 녀석 네임이라는 변수 선언한 적 없죠. 그럼 물려받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칼개체를 따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네임 버튼, 작동 버튼, 배기 버튼 3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무기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무기 객체에는 네임 버튼과 작동 버튼이 있겠죠. 그 버튼 개수가 다릅니다. 그럼 칼 객체가 무기인 척하고 무기 변수한테 들어가려면 배기 버튼 빼고는 나머지 2개는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져가요. 연결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을 때 연결됐고 여기에 네임과 작동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럼 지금 얘 눌러서 뭐 했어요? 네임 찾아갔죠. 여기다가 장검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찾아가서 작동을 실행시켰는데 이 작동 오버라이딩 됐네요. 그러니까 객체 자체는 칼 객체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리모컨이 칼 리모컨이 아니라 무기 리모컨으로 변환돼서 넘어간 거지 객체 자체는 칼이 맞아요. 누를 수 없을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객체 안에 배기가 있기도 해요. 단 누르지 못한다. 왜? 버튼이 없으니까. 리모컨에 버튼이 없으면 우리가 당연히 조작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처럼 객체 자체는 칼이 맞으니까 들고는 있지만 누르지 못해서 쓸 수 없다의 개념인 거고,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디스를 가서 얘를 불러다 놓고 출력을 하니까
단검이 작동한다. 오버라이딩 된 느낌표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제 슈퍼랑 디스랑 좀 그 차이를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이랬다면 얘는 다른 결과가 나와요. 아니다.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뭐야, 얘가 여기 눌러서 가서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지. 얘가 이 녀석을 바라보니까 얘는 얘를 바라보고, 얘가 슈퍼.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나올 거고, 얘가 디스. 이거는 제가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왜 이런지 알려드릴게요. 저도 생각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한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온 거라. 어쨌든 이제 상석을 통해서 캐스팅을 허용하면 리모컨의 버튼이 좀 다르게 연결되어 넘어간다라는 거, 일단 그 개념까지 가지고서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쉬었다가